심플 콤브넷이라는 간단한 합성곱 신경망을 구현을 해볼게요. 먼저 요 심플 콤브넷의 이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 볼게요. 먼저 이렇게 합성곱층, 렐로층, 맥스플링층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요게 그 합성곱 신경망의 이제 핵심적인 층이죠. 그리고 이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익숙한 그 바닐라 인공신경망의 구조가 나와요. 앞바인층, 렐루층, 앞바인층,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층 이 나와요. 이게 이 합성곱 신경망의 이 전형적인 구조예요. 이 전반부에는 이 합성곱층, 렐루층, 맥스플링층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교대로 등장을 하다가 후반부에는 이 바닐라 인공신경망의 이제 그 구조인 앞바인층, 렐루층, 앞바인층,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층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반복이 안 돼 있는데 지금 그 이름이 심플 콤브넷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그 합성곱 신경망을 이제 그 만드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 챕터에서 이제 굉장히 층이 깊은 그 합성곱 신경망을 구현을 할 건데 그때는 이 합성곱층, 렐루층, 맥스플링층이 여러 번 반복이 이제 돼요. 훈련은 그 엠리스트 데이터로 이제 그 훈련을 이제 시킬 거예요. 그래서 요 해상도가 28 x 28이고 그리고 이제 흑백 사진이니까 이제 채널의 깊이는 1이 돼요. 그리고 미니 배치 사이즈는 이제 100으로 이제 잡을 거라서 그 데이터 이제 100장이 이제 묶음으로 이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 훈련은 이제 그 오티마이저 아담을 사용을 할 거고 뭐 러닝 레이트는 이제 0.001로 이제 잡을 거예요. 요 그 데이터 배치 묶음이 이제 합성곱층으로 이제 들어오게 될 텐데 이 합성곱층의 이제 그 필터의 개수는 이렇게 30개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합성곱층에서는 그 입력되는 그 엠리스트 이미지에 그 30개의 로컬한 특징을 이제 찾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필터의 이제 채널은 항상 그 합성곱층에서 이 필터의 채널의 개수는 입력되는 데이터의 채널의 개수와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1이고 그리고 이제 필터의 해상도는 5x5 그리고 패딩은 안 할 거고 스트라이드는 1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5x5 컨볼루션 필터가 이제 한 칸씩 이렇게 옆으로 이제 이동을 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성곱층의 이제 그 출력 이제 포맷은 넘버 바이, 그러니까 넘버는 요 데이터 배치 그 묶음의 이제 개수가 되겠죠. 10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필터 넘버예요. 그러니까 합성곱층에서는 이 채널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채널의 통합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각 채널들의 그 서브 매트릭스들끼리 이제 내적을 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하잖아요. 그래서 합성곱층에서는 이 채널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 필터의 개수가 들어가죠. 지금 필터가 30장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30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력 해상도는 이제 24x 24인데 뭐 요거는 뭐 이제 공식을 이제 외워서 이제 유도하지 마시고 그냥 금방 생각해 보면 유도할 수가 있어요. 전체 해상도가 지금 28x 28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컨볼루션 필터가 5x5인데 지금 스트라이드가 1이니까 이렇게 한 칸씩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가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갈 건데 결국에는 이 출력 해상도는 요 필터의 개수를 이제 세는 문제거든요. 왜냐면 이 필터 하나하나가 이제 합성곱층을 지나고 나면 요 박스 하나하나가 이 픽셀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픽셀의 개수를 세는 문제는 결국에는 요 박스의 개수를 이제 세는 문제랑 같아요. 그럼 먼저 요 맨 오른쪽에 있는 윈도우는 제외하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면 전체 가로 길이가 지금 현재 28이란 말이에요. 28에서 요 맨 오른쪽에 있는 윈도우 이게 5일 거 아니에요. 5를 이제 빼주면 28 빼기 5에서 이제 이 길이가 23이에요. 근데 지금 윈도우가 지금 한 칸씩 옆으로 이동을 해 가잖아요. 그러면 요 윈도우 개수가 이제 그 23이 되는 거죠. 이제 요게 윈도우 개수가 23인데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거 그걸 또 하나 더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24가 되는 거예요. 총 이제 윈도우 개수가 24고 이제 요것들이 다 픽셀로 바뀔 거니까 이 출력 해상도는 이렇게 24x 2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데이터 배치 묶음이 이제 합성곱층을 이제 지나가게 되면 이
개의 이제 필터가 이제 들어오는 이미지에서 이제 로컬한 특징을 찾아낼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이제 로컬한 특징을 찾아내서 출력을 할 텐데, 그 해상도가 24x24 이미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필터가 이제 30장이 있으니까 서로 다른 로컬한 특징을 찾아낸 출력 값이 이제 30장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채널의 깊이가 이제 30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렐로층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이제 이 렐로층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지금 4차원 텐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4차원 텐서 안에 지금 다 숫자들로 채워져 있을 텐데, 거기에다가 이 렐로 함수를 적용을 하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 4차원 텐서 안에 숫자가 이제 음수면 0으로 죽여버리고 양수면 그대로 살려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렐로층 이제 출력 포맷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 안에 내용물만 그냥 음수면 0으로 죽이고 양수면 그대로 살려두는 거라서. 그 다음에 맥스풀링층을 지나죠. 맥스풀링층의 역할은 역할은 낮추는 거죠. 풀링 필터 해상도가 2x2고 이제 스트라이드가 2예요. 그러니까 2x2 풀링 필터가 두 칸씩 움직이니까 뭐 윈도우가 지금 겹치지도 않죠. 2x2 윈도우가 지금 다 픽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최대값을 이제 뽑아내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해상도가 딱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해상도가 24x24였는데 그게 12x12로 딱 절반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아파인층에 이제 요 4차원 텐서가 들어가게 되는데, 아파인층에 넣으려면 요거를 이제 플래튼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배치 데이터 전체를 플래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플래튼을 할 때는 배치 데이터 묶음에 들어있는 데이터 하나하나를 이제 플래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배치 묶음에 지금 데이터 하나하나는 요 3차원 텐서란 말이에요. 요거죠. 30x, 12x12, 요 3차원 텐서인데, 요걸 이제 플래튼을 이제 해서 이 아파인층에 넣어야 될 거예요. 이제 30 곱하기 12 곱하기 12 하면은 이제 4320이에요. 그래서 요걸 이제 플래튼을 했을 때 벡터의 길이가 바로 이제 이 아파인층의 입력 뉴런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4320. 동시에 그게 이 웨이트 매트릭스의 행의 개수이기도 이제 하죠. 그리고 이 출력 뉴런의 개수는 여기 100.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웨이트 매트릭스의 열의 개수이기도 하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넣을 때 이제 사실 데이터 하나하나를 넣는 게 아니라 데이터 배치 묶음을 넣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넣는 거는 지금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플래튼을 하면 이 데이터 하나하나를 이제 플래튼을 하면 요게 이제 행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100 x 4320 행렬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다가 이 4320 x 100 웨이트 매트릭스를 오른쪽에 곱하고 편향을 더해주죠. 그러면 100 x 100 행렬이 되는 거죠. 요거는 데이터 배치 묶음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이제 개수가 되고요. 이게 다시 이제 렐로층을 지나가게 돼요. 이것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 100 x 100 행렬에 있는 각 숫자들에다가 이 렐로 함수를 적용을 하는 거죠. 음수면 0으로 죽이고 양수면 그대로 살려두는 거죠. 그래서 이 포맷은 그대로 이제 100 x 100 행렬이 돼요. 이 100 x 100 행렬이 이제 아파인층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요 아파인층은 지금 맨 마지막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력층에 이제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력 뉴런의 개수는 10개가 되겠죠. 우리가 MNIST 데이터로 훈련을 시키는 거니까 이 십지선다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력 뉴런의 개수는 이제 10이에요. 그리고 이제 입력 뉴런의 개수는 요거죠. 지금 들어오는 게 데이터 하나하나가 지금 100차원 벡터가 들어오니까 요거고, 출력 뉴런의 개수는 이제 십지선다 문제니까 10 해서 이제 이 아파인층의 웨이트 매트릭스는 100 x 10 행렬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하나하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데이터 배치 묶음, 그러니까 100 x 100 행렬이 들어오죠. 거기 오른쪽에다가 100 x 10 행렬 곱하고 편향 벡터를 이제 더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100 x 10 행렬이 될 거예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 소프트맥스를 이제 하는데, 사실 이게 훈련이 끝난 상태면은 그냥 여기서 끝이죠. 여기서 끝이에요. 훈련이 끝난 상태면 지금 100 x 10 행렬이고, 지금 이거 하나하나가 지금 10차원 벡터가 될 텐데, 이제 훈련이 끝낸 상태라면 이제 요것들을 보고 나서 여기서 이제 제일 큰 숫자가
뭔가를 보고 그 위치가 바로 이 뉴럴 네트워크가 요거에 해당하는 그 이미지를 보고 나서 그 예측한 이제 숫자가 이제 그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훈련을 할 때는 요 하나하나를 이제 그 확률 벡터로 바꿔줄 필요가 있죠. 지금 요거 하나하나는 확률 벡터가 아니죠. 그 양수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다 더해서 그 1이 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맥스 변환을 이제 각각 행에 대해서 해주죠. 그래서 익스포넨셜을 취하고,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서 이 각 행들을 이제 확률 벡터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이 라벨을 이제 그 원화 인코딩을 해서 만든 확률 벡터, 그러니까 뭐 확률 벡터지만 사실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죠. 그 확률 벡터하고 요 확률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뭔지 이제 그걸 재는 거죠. 그게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죠. 두 확률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 뭔지를 재는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제 구해서 그러면 이제 그 100개의 크로스 엔트로피 값이 나올 텐데 그거를 이제 다 더하고 이제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최종 이 손실 함수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심플 콤분에 구현하는 코드 볼게요. 심플 콤분의 다파이예요. 구성은 이제 방금 전에 봤다시피 합성곱층, 렐루층, 맥스플링층, 요게 그 합성곱 신경망이 이제 핵심적인 그 층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바닐라 신경망이 이제 구조가 나와요. 아파인층, 렐루층, 아파인층, 소프트맥스층.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입력해야 될 인수가 인풋 디멘션. 요거는 그 데이터 하나의 쉐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경망을 이제 훈련을 시킬 때는 데이터에 그 배치 묶음을 넣는데 지금은 이 신경망을 지금 설계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 개를 묶어서 넣을지 그걸 결정할 단계는 아니죠. 그거는 이제 그 나중에 훈련시킬 때 이제 그때 결정을 이제 하는 거고, 지금 신경망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뭐 배치 묶음 이건 아직 그 결정된 게 아니죠. 몇 개를 할지 그냥 데이터 하나의 그 쉐입 이걸 여기다 이제 그 디폴트 값으로 써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엠리스 데이터를 이제 훈련을 시킬 거라서 1x 28x28를 이제 써 놨어요. 그리고 컨볼루션 파라미터. 요거는 이제 정확히는 이 컨볼루션 하이퍼 파라미터겠죠. 그러니까 그 합성곱층에 그 사람이 이제 정해줘야 할 이제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렇게 그 딕셔너리 형태로 묶어 놓은 거예요. 필터를 몇 개로 할 거냐. 우리 이제 30개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필터 사이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필터의 해상도예요. 지금 그 여기서는 그 항상 이게 정사각형만 생각을 해서 그 세로 해상도하고 가로 해상도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세로 해상도하고 가로 해상도를 구분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필터 사이즈 이렇게 하면 뭐 필터의 세로 해상도 또는 가로 해상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5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둘 다. 그리고 패딩은 0, 스트라이드는 1. 요걸 그 디폴트 값으로 이제 둘 거고, 그리고 히든 사이즈는 100. 요거는 여기 그 렐루층. 요게 은닉층이거든요. 이 은닉층의 이제 뉴런 개수가 이제 100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웃풋 사이즈는 10. 우리 이제 엠리스 데이터로 이제 훈련을 시킬 거라서 그 출력층의 뉴런 개수는 이제 10개가 되겠죠. 그리고 웨이트 이니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요거는 이제 그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그 왜 가중치를 행렬을 랜덤하게 이제 설정을 하는데 어떤 분포를 따르냐 할 때 요 옵션을 이제 설정을 해 줬잖아요. 뭐냐면 여기서 지금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가 있는 층이 요 합성곱층하고 아파인층하고 그리고 두 번째 아파인층이 이제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렐루층이나 맥스플링층이나 뭐 그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층에는 이제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가 없죠. 이 합성곱층에는 이제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가 필터하고 편향이고, 그리고 이 첫 번째 아파인층에는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가 웨이트 매트릭스하고 편향, 두 번째 아파인층도 마찬가지로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가 웨이트하고 이제 편향이죠. 그러면 이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편향은 보통 다 이렇게 그 제로 벡터로 이제 그 두잖아요. 그다음에 이 웨이트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랜덤하게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그 평균은 0이고 아까 전에 그 웨이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지정해 준 값, 그 값을 이제 표준 편차로 갖는 그 정규 분포를 따라서 요걸 이제 그 원소들을 랜덤하게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요 필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폴트 값이 0.01인데 이제 요걸로 이제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그 합성곱 신경망은 이 그 활성화 함수를 이제 렐루 함수로 이제 사용을 해요, 보통. 그러면 이게 이걸 초기화 할 때, 그러니까 이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랜덤하게 설정을 할 때 허초기 값을 따라서 하는 게 사실 더 정확하겠죠. 근데 뭐 요거는 사실 층이 얕아가지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이 그 층을 굉장히 깊게 쌓은 그런 그 합성곱 신경망을 이제 구현을 할 거예요. 이제 그때는 요 웨이트 매트릭스랑 이제 필터를 이제 허초기 값을 따라서 랜덤하게 설정을 해요. 여기 이 아파인층에서 웨이트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그 허초기 값을 따라서 랜덤하게 설정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그 입력 뉴런 개수분의 2의 루트 씌운 거를 그 표준 편차로 가지는 그 정규 분포를 따라서 그 원소들을 랜덤하게 그 선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 합성곱층의 필터는 그 애매하죠. 그 허초기 값을 따라서 한다는 게. 왜냐하면 입력 뉴런의 개수가 뭐냐, 뭐 이게 이제 문제죠. 근데 이 합성곱층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구현을 할 때 이 임투코를 사용을 해서 이 아파인 변환으로 바꿔서 구현을 이제 하잖아요. 그럼 그 아파인 변환에 그 웨이트 매트릭스를 어떻게 만드냐면 그 필터를 각각을 이제 플래튼을 해가지고 이제 열에 이제 다 채워 넣어서 이제 그 가중치 행렬을 만들죠. 그러면 그 가중치 행렬의 그 행의 개수가 바로 그 입력 뉴런의 개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행의 개수가 바로 그 필터 한 개 안에 들어있는 그 원소의 개수예요. 열의 개수는 물론 이제 그 필터 넘버가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 그 가중치 행렬의 행의 개수가 요 세 숫자를 곱한 거예요. 그게 이 필터 가지고 만든 그 가중치 행렬의 이제 행의 개수가 되고, 그게 곧 이 합성곱층을 아파인층으로 바꿨을 때 그 아파인층의 입력 뉴런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숫자를 곱한 거분의 2의 루트 씌운 거, 그걸 이제 표준 편차로 이제 삼아서 이 허초기 값을 따라서 이제 랜덤하게 이제 이거를 그 초기화를 이제 할 수가 이제 있는 거예요. 다음에 요 컨볼루션 파라메타는 요 합성곱층의 그 하이퍼 파라메타를 모아놓은 그 딕셔너리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키를 이렇게 넣었어요. 키를 넣어가지고 필터 넘버는 30, 그러니까 30장의 이제 그 필터를 사용을 할 거고, 그 필터의 해상도는 5x5, 패딩은 0, 그리고 필터 스트라이드는 1,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인풋 사이즈는 인풋 디멘션, 그 인풋 디멘션이 지금 요건데 이제 그 0부터 출발하니까 0, 1 하니까 이건 지금 28이에요. 그래서 인풋 사이즈가 이제 28인데 요거는 역시 그 입력 데이터의 해상도를 뜻해요. 그 정사각형만 계속 생각을 할 거라서 요 코드에서는 그 세로 가로를 이제 구분을 안 해요. 해상도가 이제 28이 되고, 그리고 이 컨볼루션 아웃풋 사이즈는 요거죠. 이 합성곱층을 이제 출력되는 거의 그 해상도를 뜻하죠. 요거죠. 뭐 OH 뭐 똑같죠. OW 아웃풋 하이트, 아웃풋 리듀스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공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그 공식이에요. 요게 그 공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합성곱층의 그 출력 해상도를 이제 뜻해요. 뭐 세로 해상도, 가로 해상도 똑같아요. 어차피. 그리고 요 풀 아웃풋 사이즈는 그 위에 컨볼루션 아웃풋 사이즈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그 의미는 전혀 달라요. 여기 지금 그 풀인층 다음에 아파인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풀인층에서 이제 그 4차원 텐서가 이제 나올 텐데, 그게 아파인층으로 들어가려면 그 데이터 하나하나를 다 플래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건 이제 데이터 배치 묶음이고, 요게 데이터 하나잖아요. 이 3차원 텐서. 요거를 이제 그 플래튼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플래튼을 하면 그 벡터의 길이가 요 세 숫자를 곱하면 되죠. 그게 이제 요거예요. 지금 세 숫자 곱한 건데, 처음에 필터 넘버가 지금 여기는 C로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채널이 1이었는데 이게 합성곱층을 지나가게 되면 필터 넘버가 이게 그 데이터의 채널이 되잖아요. 그 특징을 이제 잡아낸 그 이미지를 갖다가 그 채널을 30개를 쌓아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널이 지금 30이죠. 요거예요. 필터 넘버가 지금 현재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 숫자를 곱해야 되는데 요게 곧 지금 필터 넘버예요. 그래서 여기
필터 넘버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컨볼루션 아웃풋 사이즈는 그 합성곱층에서 그 출력 해상도잖아요. 근데 여기 2를 나눴는데 2를 나눈 게 여기 그 풀링층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맥스 풀링층을 지나가게 되면 그 합성곱층의 출력 그 해상도가 이게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여기 풀링 필터가 이제 2x2고 스트라이드가 2니까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로 나눴죠. 그래서 뭐 두 개 다 지금 똑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요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 아웃풋 하이트하고 아웃풋 리드스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숫자를 이제 곱한 게 그 아파인층의 그 입력 뉴런의 개수가 되고 그게 요 지금 풀링 아웃풋 사이즈라고 지금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셀프 다 파라메타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학습해야 할 그 파라메타들을 이제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하겠다는 거죠. 먼저 공딕셔너리를 만들고 이제 그 키는 이제 전부 우리가 학습해야 할 파라메타가 지금 여기서 두 개, 그 필터하고 편향, 여기서 또 두 개, 웨이트 매트릭스하고 편향, 여기서 또 두 개, 웨이트 매트릭스하고 편향이죠. 그래서 각각 이제 그 인덱스를 이제 순서대로 1, 2, 3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합성곱층의 그 필터, 그리고 합성곱층의 편향, 그리고 그 첫 번째 그 아파인층의 웨이트 매트릭스, 첫 번째 그 아파인층의 편향 벡터, 그리고 두 번째 아파인층의 웨이트 매트릭스, 두 번째 아파인층의 이제 편향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필터를 이제 보시면 이제 필터는 그 4차원 텐서잖아요. 그러니까 4차원 텐서니까 처음에 이제 그 랜덤하게 그러니까 그 표준 정교 분포를 따라서 이 숫자들을 선택을 해서 요 쉐입의 4차원 텐서 안에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쉐입이 이제 필터 넘버 바이 인풋 디멘션 제로니까 지금 이 0번째니까 이게 채널이죠. 채널. 필터의 채널이에요. 필터의 채널은 입력 데이터의 채널과 동일하죠. 그리고 필터 사이즈,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필터의 해상도잖아요. 그 동일하죠. 필터 하이트, 필터 위드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그 4차원 텐서 포맷 안에다가 그 표준 정교 분포를 따라서 숫자들을 랜덤하게 설정해서 이제 그 채워 넣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이제 0.01을 이제 그 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0.01인 그 정교 분포를 따라서 랜덤하게 숫자를 선택해서 요 4차원 텐서 안에 집어 넣으라는 얘기예요. 만일에 우리가 허초기 값을 따라서 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0.01이 아니라 이 가중치 행렬의 이제 그 행의 길이가 요 세 숫자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숫자를 곱한 거죠. 그게 곧 이 아파인 변환으로 바꿔서 이해를 했을 때 입력 뉴런의 개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5잖아요. 그러니까 25분의 2에다가 루트 씌운 거. 그게 허초기 값을 따랐을 때 이제 그 곱하는 그 숫자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편향 벡터는 이제 제로 벡터로 이제 그 두죠. 근데 이게 지금 그 길이가 이제 필터 넘버인데, 그러니까 이 그 필터 하나하나마다 이제 스칼라 편향이 하나씩 대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칼라 편향을 다 묶어서 벡터를 만들면 그 개수가 이제 그 필터 넘버 개만큼 있을 테니까 이제 그 길이가 이제 필터 넘버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아파인 변환의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는 요게 그 입력 뉴런의 개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맥스 풀링층을 지났을 때 요 각 그 데이터 하나하나를 이제 그 플래튼한 거, 그거 이제 길이가 이제 이 아파인층의 이제 입력 뉴런의 개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요 풀 아웃풋 사이즈인데 그게 여기서 웨이트 매트릭스의 이제 그 행의 개수가 되겠죠. 행의 길이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열의 길이는 요 그 은닉층의 뉴런 개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히든 사이즈 이렇게 되고, 이것도 역시 그 요 행렬에다가 이제 표준 정교 분포를 따라서 숫자를 선택해서 집어 넣은 다음에 0.01을 곱해라. 결국에는 그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0.01인 그 행렬을 이제 그 안에다 이제 원소를 채워 넣으라는 얘기죠. 정교 분포를 따라서. 이것도 이제 만약에 허초기 값을 따라서 한다 그러면 요 숫자를 뭘로 선택하냐면 요 숫자 있잖아요. 요게 이제 입력 뉴런의 개수잖아요. 이거 분의 2의 루트 씌운 거를 이제 여기다가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편향은 제로 벡터. 그리고 두 번째 아파인층의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는 요거는 입력 뉴런의 개수가 지금 이게 지금 L류층에서 나오는 거니까 요 은닉층의 개수가 지금 요 그
여기서 이 가중치 행렬의 행의 개수가 될 거고, 그리고 이게 맨 마지막 그 아파인층이잖아요. 이 지금 그 출력층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열의 개수는 이 아웃풋 사이즈가 될 거고,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랜덤하게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편향은 제로 벡터로 두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써볼게요. self.parameters는 학습해야 할 이제 파라메타를 담고 있는 딕셔너리예요. 키가 W1일 때는 밸류가 합성곱층의 필터 4차원 텐서니까 이제 시각화를 하면 이렇게 그 3차원 큐브가 이제 여러 개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되고, 지금 각 필터 하나하나는 이제 해상도가 5x5고 채널의 깊이는 1, 그리고 총 그 필터의 그 개수는 30장이 이제 되는 거죠. 요걸 이제 블락 매트릭스 형태로 쓰면 필터의 이제 개수가 30개고 채널의 깊이가 1이니까 큰 행렬은 30x1 행렬이 되고, 작은 행렬은 이 5x5 행렬이 쭉 있는 거죠. 이렇게 총 30개가 있는 거예요. 이 원소들을 이렇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0.01인 그 정규 분포를 따라서 랜덤하게 이제 그 설정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합성곱층의 편향 벡터는 초기값은 다 제로로 놨어요. 스칼라 편향들이 이 필터 하나하나씩 이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총 그 30개의 스칼라 편향이 있을 거고, 벡터 형태로 묶으면 이제 길이가 30인 벡터가 이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키가 W2일 때는 첫 번째 앞바임 변화의 그 웨이트 매트릭스가 이제 될 거예요. 그 입력 뉴런의 개수가 요 맥스 풀링층에서 나온 그 데이터에 그 데이터 하나하나를 이제 플래튼해서 이 아파인층에 넣으니까 이 웨이트 매트릭스의 이제 그 행의 개수는 요 플래튼한 그 데이터의 그 길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30 곱하기 12 곱하기 12에서 432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열의 개수는 이제 은닉층의 뉴런 개수 100개였죠. 이것도 이제 원소들을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0.01인 정규 분포를 따라서 랜덤하게 설정을 해요. B2에 대응하는 밸류는 이제 첫 번째 앞바인 그 층이 이제 편향 벡터가 되겠죠. 요거는 길이가 요거는 똑같죠. 100 되고, 그리고 이제 키가 W3일 때는 이제 두 번째 그 앞바인층의 웨이트 매트릭스가 이제 될 거예요. 입력 뉴런은 개수는 이제 은닉층의 뉴런 개수 100개였죠. 행의 개수는 100개고, 열의 개수는 이제 출력층의 뉴런 개수. 이게 맨 마지막 그 앞바인 그 층이기 때문에 이게 출력층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출력 뉴런의 개수 10개죠. 엠니스 데이터니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0.01인 정규 분포를 따라서 원소들을 랜덤하게 설정을 하고, E3는 이제 두 번째 앞바인층의 편향 벡터, 이건 개수가 이건 똑같죠. 10 이렇게 그 셀프 파라메터스를 이제 구체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다음은 셀프 레이어스 볼게요. 여기다가는 우리가 지금 구현하는 그 심플 컴포넷에 그 등장하는 그 각 층을 이제 구현하는 그 인스턴스들을 요 셀프 레이어스라는 그 오더드 딕셔너리 안에 채워 넣어요. 키가 그 콤보 1일 때는 요 맨 처음에 나오는 요 합성곱층을 이제 구현하는 인스턴스를 이제 밸류로 넣어요. 이 컨볼루션 클래스를 이제 불러와서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그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죠. 인스턴스를 만들 때 그 입력해야 될 인수가
그 셀프다 페라메타스에 이제 키를 W1과 이제 B1을 넣었어요. 다시 말해서 방금 전에 우리가 그 랜덤하게 설정한 그 필터와 그 제로 벡터로 만든 이제 편향 벡터를 가지고 이제 요 그 합성곱층 그 인스턴스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요 컴브 페라메타스는 우리가 그 처음에 그 인스턴스 만들 때 입력하는 그 인수잖아요. 요 합성곱층에 이제 하이퍼 페라메타를 모아놓은 딕셔너리죠. 거기다 또 이 스트라이드와 이제 패드를 넣었어요. 우리 예에서는 스트라이드는 1이고 패딩은 0이에요. 그리고 이제 키가 렐루 1일 때는 이제 그 다음 층, 지금 렐루층이 이제 그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렐루층을 구현하는 이제 인스턴스가 이제 밸류로 들어와요. 그 렐루 클래스도 이제 불러 왔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인스턴스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키가 풀 1일 때는 이제 그 다음 층, 이 맥스 풀링 층을 이제 구현하는 요 인스턴스가 이제 밸류로 들어오겠죠. 풀링 클래스도 이제 불러왔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죠. 그 입력해야 될 인수가 요 그 풀링 필터의 해상도,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제 2x2고 스트라이드는 2, 그래서 이제 해상도를 이제 절반으로 이제 줄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 키가 아파인 1일 때는 지금 아파인 층이 그 두 번 나오잖아요. 첫 번째 아파인 층, 요거예요. 요 층을 이제 구현하는 인스턴스가 이제 밸류로 들어오게 되죠. 요 아파인 클래스도 이제 불러왔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입력하는 그 인수가 이 셀프다 페라메타스의 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만든 거에다 이제 그 키를 W2하고 이제 B2를 이제 넣었어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설정한 그 웨이트 매트릭스하고 제로 벡터로 설정한 편향 벡터 가지고 이제 그 아파인 그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키가 렐루 2일 때는 여기 지금 렐루 층이 두 번 나오는데 두 번째 렐루 층, 요걸 구현하는 인스턴스가 이제 밸류로 나오는 거죠. 요 렐루 클래스 이제 불러왔는데 이제 위에서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었는데 그거와 독립적인 또 다른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어서 여기다가 그 밸류를 채워 넣겠다는 거죠. 다음에 키가 아파인 2일 때는 여기 지금 아파인 층이 두 번 나오잖아요. 두 번째 요 아파인 층을 구현하는 이제 인스턴스가 밸류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위에서도 이제 그 불러온 아파인 클래스 가지고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었는데 그거와 이제 독립적인 인스턴스를 또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만들 때 이제 그 입력하는 인수가 요 방금 전에 만든 그 셀프다 페라메타스의 이제 키를 W3와 이제 B3를 넣어서 이제 랜덤하게 설정한 웨이트 매트릭스와 제로 벡터로 설정한 이제 편향 벡터 그거 가지고 요 그 아파인 그 인스턴스를 이제 그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셀프다 레이어스라는 이제 오더드 딕셔너리를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맨 마지막에 하나 더 있잖아요. 요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 층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셀프다 레스트 레이어라고 따로 뒀어요. 이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 클래스를 이제 불러와서 그거 가지고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다 안 넣고 여기다 이제 셀프다 그 레스트 레이어라고 따로 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학습이 이제 끝난 이후에는 이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 요걸 안 하고 딱 여기까지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습이 끝난 이후에는 요 셀프다 그 레이어스라는 그 오더드 딕셔너리 요것만 이제 사용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학습을 하는 중이다 이러면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요거까지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따로 뒀어요. 요 셀프다 레이어스 한번 손으로 써 볼게요. 셀프다 레이어스는 지금 심플 폼브넷을 구성하는 그 각 층을 구현하는 인스턴스들을 모아놓은 오더드 딕셔너리예요. 요 키가 이 콤보 1일 경우는 밸류가 요 그 컨볼루션 클래스 가지고 만든 인스턴스예요. 컨볼루션 클래스 가지고 만든 인스턴스인데 요 인수가 이게 W1, B1 그래서 앞에서 만든 요 딕셔너리에다가 이제 키를 W1하고 이제 B1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그 밸류를 각각 이제 이렇게 W1, B1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요 두 개 가지고 이제 만든 인스턴스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필터는
위에서 랜덤하게 잡은 4차원 센서, 그리고 편향은 위에서 잡은 제로 벡터,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1, 패딩은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키가 요 렐루1 이때는 밸류가 요 렐루 클래스 이제 불러왔는데 그거 가지고 만든 인스턴스예요. 그리고 키가 이제 풀1일 경우, 풀링 클래스도 이제 불러왔는데 그 풀링 클래스 가지고 만든 인스턴스예요. 풀링 필터의 해상도는 2x2, 스트라이드는 2 해서 이제 해상도를 절반으로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키가 아파인 1일 때는 아파인 클래스 가지고 만든 이제 인스턴스가 되는 거죠. 아파인 클래스 가지고 만든 인스턴스. 그때 이 가중치 행렬은 여기서 셀프다 페라메타스 이제 키를 이제 W2라고 놨죠. 여기서 우리가 만든 거에서 키를 이렇게 W2, B2라고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W2, B2라고 놓으면 그러면 가중치 행렬이 W2고 편향은 B2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키가 렐루2일 때, 렐루2일 때는 렐루 클래스 이제 불러왔는데 위에서 만들었는데 인스턴스를 그와 독립적으로 또 다른 인스턴스를 이제 만든다 그런 거고, 키가 아파인 2일 때는 위에서 이제 그 아파인 클래스 가지고 만들었는데 여기서 독립적인 인스턴스를 또 만들어요. 그리고 만들 때 이 가중치 행렬하고 편향은 위에서 잡은 이거 W3라고 놓고 이거를 B3라고 놓으면 가중치 행렬은 W3가 되고 편향은 B3가 되는 거야. 이런 그 오더드 딕셔너리 셀프.layers를 만들었어요. 다음은 프리딕트. 이제 방금 전에 만든 요 셀프.layers의 그 밸류들, 다시 말해서 요 그 각층들의 인스턴스들을 갖다가 이제 그 순차적으로 이제 요 포워드 메서드를 이제 적용을 해서 그 입력된 데이터에다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 x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요 레이어가 뭘 취할 거냐면은 요 그 합성곱층 클래스 가지고 만든 인스턴스를 이제 취할 거예요. 그거에 이제 포워드 메서드를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전파를 해서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를 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이제 다시 x라고 놨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요게 이제 그 레이어가 이 렐루 인스턴스를 이제 취할 거예요. 그러면 그 렐루 인스턴스의 포워드 메서드를 요 그 새롭게 놓은 x에다 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1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걸 다시 또 x라고 놨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는 그 다음에 요 그 풀링 클래스의 이제 인스턴스를 이제 취할 거 아니에요. 그 풀링 클래스 인스턴스의 또 포워드 메서드를 이제 방금 전에 놓은 그 x에다 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걸로 이제 바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레이어가 요 그 첫 번째 그 아파인 변환 인스턴스를 이제 가 될 거고, 그거에 이제 포워드 메서드를 요 그 x에다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요게 이제 요걸로 이제 바뀌게 될 거예요. 다음에 레이어가 이번에 또 다시 그 두 번째 그 렐루 인스턴스를 이제 취할 거예요. 렐루 인스턴스의 이제 포워드 메서드를 요 x에다 이제 또 적용을 하면 요게 요걸로 이제 바뀌게 될 거고,
그다음에 레이어가 요 아파인 클래스 이제 인스턴스를 이제 마지막으로 취하게 될 거예요. 그거에 이제 포워드 메서드를 X에다 이제 적용을 하면 이렇게 출력이 이제 될 거예요. 이제 학습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되죠.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각 행들에서 이제 그 가장 큰 값이 나타나는 위치가 이제 바로 이제 머신이 이제 그 MS 이미지를 보고 나서 이제 예측한 이제 그 숫자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학습을 이제 할 때는 요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층을 이제 거치죠. 그러니까 이제 확률 분포를 만들어주고, 이제 라벨로 만든 확률 분포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뭔지를 이제 그 크로스 엔트로피로 이제 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요거 평균을 하고요. 그게 그 로스 함수죠. 이게 프리딕트 해서, 그러니까 요 프리딕트를 해서 얻어진 예측한 거를 갖다가 요 레스트 레이어가 이제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 클래스에서 만든 인스턴스죠. 거기다 이제 그 라벨까지 같이 넣어서 크로스 엔트로피 값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큐러시, 요거는 뭐 사실 1학기 때 본 거니까 이제 패스하고요.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는,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이거 가지고 학습을 시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사실 이거 가지고 뭐 학습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 밑에 이제 그 역전파로 구한 그 방법을 이제 구현한 요 그레디언트 메서드로 이제 학습을 시킬 건데, 요거는 이제 용도가 요 그레디언트는 이제 역전파로 이제 구현을 한 건데, 그게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정교하고 합성고급층 그 역전파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일일이 다 코드로 바꾸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이게 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는 굉장히 단순하죠. 실수할 가능성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코드 보시면 그 두 값을 이제 비교하는 그 코드가 있어요. 물론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여러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하지는 않고, 간단하게 이제 그 두 개를 갖다 비교를 해서 오차가 거의 안 난다 이러면은 우리가 제대로 그 오차 역전법으로 이 합성곱 신경망의 이제 그 역전파를 이제 제대로 구현을 해서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정확하게 구했구나, 그래서 학습을 시켰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그레디언트는 이제 역전파로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미분은 이제 1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죠. 이제 거기다 이제 계속 곱하는 거니까, 사실 그러면 이제 1은 이제 곱하나 마나니까 그냥 1로부터 그냥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레스트 레이어, 그러니까 그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층이죠. 그게 이제 역전파에다 이제 1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역전파는 이제 거꾸로 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1을 넣어서 이거 역전파를 해서 이제 밑으로 이제 흘려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셀프 달 레이어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에서 만든 오더드 딕셔너리 있잖아요. 이 오더드 딕셔너리, 그 각 층에 이걸 이제 구현한 그 인스턴스를 이제 모아놓은 그 오더드 딕셔너리였죠. 그거의 밸류들을, 그러니까 그 각 층의 그 인스턴스들, 그거를 갖다가 이제 리스트를 일단 만든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리버스를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역전파를 하려면 이제 거꾸로 이제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이 각 층의 그 인스턴스가 있을 텐데, 그 인스턴스를 지금 그 거꾸로 이렇게 그 순서를 이제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역시 이제 반복문을 이제 취하는데, 여기다 아까 전에 포워드 메서드를 적용을 했는데, 지금 역전파를 하는 거니까 이 백워드 메서드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레이어가 이제 맨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리버스를 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취하냐면 여기서부터 취해요. 여기서부터 취하죠. 여기서부터 취해서 방금 전에 그 1을 이제 흘려 보내서 이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팅의 역전파로 이제 해가지고 밑으로 흘려 보내는 미분을 구했잖아요. 그걸 이 앞바인 층에 이제 넣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전파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바인 층, 그러니까 두 번째 앞바인 층의 이제 인스턴스의 백워드 메서드를 요 D 아웃, 그러니까 D 아웃이 지금 요거잖아요. 그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층 거쳐서 나온 거, 거기다가 이제 적용을 해서 그걸 다시 D 아웃이라고 놓겠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는 요걸 이제 취하겠죠. 그 렐루층 이제 인스턴스를 취할 텐데, 그거 이제 백워드 메서드를 방금 전에 놓은 그 D 아웃에다 또 적용을 해서 그걸 또 D 아웃으로 놓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미분을 여기 밑으로 이제 바꾸겠다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미분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바인층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요게 레이어가 그 다음에는 뭐
첫 번째 앞바인칭에 이제 인스턴스를 취할 거고, 그거의 백워드 메서드를 또 D 아웃에다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례대로 이제 거꾸로 이제 그 적용을 이제 하면 되는 거까지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지금 여기서 이제 미분을 뭘 구하냐면, 지금 이 파라메타가 있는 층이 요 합성곱층하고 첫 번째 앞바인층하고 두 번째 앞바인층이고, 나머지 층들은 그 학습해야 할 파라메타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역전파를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파라메타가 없는 층에서 역전파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밑으로 보내는 그 그레디언트만 구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 그 층에서의 그 그레디언트를 구하지는 않죠. 왜냐면 학습해야 할 파라메타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밑으로 보내는 그레디언트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아파인 층에서는 그걸 받아서 전부 3개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죠. 여기서 웨이트 매트릭스에 대한 그레디언트, 그리고 편향에 대한 그레디언트 구하고, 그리고 밑으로 흘려보내는 그레디언트를 또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밑에 층에서 그걸 받아서 또 역전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 층에서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렐로층도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그냥 밑으로 흘려보내는 그레디언트만 구하면 돼요. 그 밑으로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아파인 층에서는 그 그레디언트를 받아서 또 그레디언트를 3개를 구하겠죠. 웨이트 매트릭스에 대한 그레디언트, 편향에 대한 그레디언트, 그리고 또 밑으로 흘려보내는 그레디언트. 그래서 또 그게 이제 밑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맥스 풀링층도 역시 이제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가 없거든요. 그 그레디언트를 받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밑으로 흘려보내는 그레디언트 하나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이제 흘려보내고, 렐로층도 역시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에 그 그레디언트를 받아서 그냥 그레디언트를 하나만 구해요. 그러니까 밑으로 흘려보내는 그레디언트. 그걸 이제 보내면 이 합성곱층에서는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이제 뭐 3개를 이제 구하겠지만, 실제 이제 뭐 쓸모 있는 거는 2개겠죠. 요 뭐냐면 이제 그 필터에 대한 그레디언트, 그리고 이제 편향에 대한 그레디언트죠. 그러니까 그 밑에 층으로 보내는 그 그레디언트는 뭐 의미가 없어요. 뭐 뭐 MS 데이터를 갖다 우리가 뭐 그 업데이트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차곡차곡 이제 거꾸로 이제 역전파를 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를 이제 그 구해서 요 그레디언트라는 딕셔널에다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키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셀프다 페라메타스처럼 이제 그 합성곱층에 이제 그 필터와 요 편향에 대한 그레디언트의 키를 각각 W1, B1이라고 두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앞바인층의 그 웨이트 매트릭스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와 편향에 대한 그레디언트의 이제 키를 각각 W2, B2, 두 번째 앞바인층의 웨이트 매트릭스에 대한 그레디언트와 편향에 대한 그레디언트의 키를 각각 W3, B3라고 놓고 이제 밸류를 각각 이렇게 두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셀프다 레이어스가 각 층을 이제 구현한 그 인스턴스들 이제 모아놓은 오더드 딕셔널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conv1 이렇게 넣으면 이게 그 합성곱층에 이제 인스턴스가 나올 텐데, 이제 .dw 이르면 .dw가 요 레이어스 이제 .파이에 보시면 이렇게 이게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역전파 메서드로 이제 구한 그 그레디언트가 self.dw에 이제 저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편향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self.db에 저장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인스턴스일 거 아니야. 인스턴스하고 .dw 하면은 이 그 합성곱층에 이제 인스턴스 가지고 이제 역전파를 해서 그 필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 .dw 그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밸류로 가지라는 얘기, 두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편향에 대한 그레디언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앞바인층도 요 그 레이어스 다 파일을 보시면 이제 한참 위에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역전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 웨이트 매트릭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self.dw에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이 편향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를 self.db에 이제 기록을 해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W2, B2를 키로 잡으면 그 밸류를 각각 요 인스턴스의 그 역전파를 통해서 구한 그 웨이트 매트릭스에 대한 그레디언트와 편향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이제 밸류로 두겠다는 얘기죠. 두 번째 앞바인층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요 그레디언트 이것도 한번 손으로 써볼게요. 그레디언트는 그 파라메타들로 미분한 그 그레디언트를 모아놓은 딕셔널인데 키가
이렇게 그 W1일 때는 그 합성곱층의 이제 필터로 이제 미분한 그레디언트가 나와요. 그런데 이 그레디언트는 항상 그 미분하는 그 변수의 쉐입과 동일하죠. 그래서 지금 요게 그 합성곱층의 그 필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제 쉐입이 이제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그 블랑 매트릭스 이제 형태로 이제 써보면 필터의 개수가 30개, 채널 1개, 해상도 5x5, 전부 이제 30개가 이렇게 있는 건데, 요거하고 이제 쉐입이 동일해요. 그 필터로 미분한 그레디언트는. 그리고 B1, B1의 이제 밸류는 그 합성고급층의 이제 편향으로 미분한 그레디언트인데, 이것도 역시 편향하고 이제 쉐입이 동일하겠죠. 필터 하나당 스칼라 편향이 대응되니까, 필터가 30장이 있으니까 스칼라 편향이 이제 30개가 있어서 모아놓으면 그 길이 30인 벡터가 될 거예요. 그거하고 이제 쉐입이 동일하겠죠. 그다음에 W2, 요것도 이제 쉐입이 그 첫 번째 앞바인층, 요거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앞바인층의 웨이트 매트릭스 이제 편향이에요. 쉐입이 이제 각각 이제 그 동일해서. 그리고 쉐입은 4320 바이 100행렬이에요. 요 웨이트 매트릭스로 미분한 그레디언트가, 그리고 키가 이제 B2일 때는 이제 편향으로 미분한 그레디언트인데, 역시 길이는 100이 되죠. 두 번째 편향으로 미분한 그레디언트가. 그리고 W3, 일단 이게 이제 두 번째 앞바인층의 웨이트 매트릭스로 미분한 그레디언트인데, 쉐입이 미분한 변수의 쉐입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거는 100 10 행렬이 돼요. 요 두 번째 앞바인층의 웨이트 매트릭스로 미분한 그레디언트가. 그리고 키가 B3일 때는 요 편향의 길이하고 동일하죠. 요 편향으로 미분한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그 그레디언트 요 딕셔너리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 써봤어요. 다음에 나오는 메서드는 세이브 파라메타스. 이런 그대로 이제 학습을 시켜 놓은 그 파라메타를 이제 저장을 해 놓는 메서드예요. 요 지금 클래스 이름이 그 심플 컴브넷인데, 이제 막상 그 학습을 시켜 보면 그 학습시키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학습이 끝나고 나면 그 오랫동안 학습시켜 놓은 그 파라메타를 이제 그대로 날리는 것보다는 그 저장해 놓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요 그 세이브 파라메타스 요 메서드로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인수는 우리가 이제 그 저장할 파일 이름인데, 이렇게 피클 파일로 저장을 해요. 이렇게 파라메타스라는 그 공 딕셔너리를 만든 다음에 요 그 학습시켜 놓은 그 셀프다 파라메타스를 이제 그대로 이제 덮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피클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하는데, 이제 피클 파일로 저장을 할 때는 요 덤프 명령어를 이제 쓰죠. 그리고 다음 메서드는 로드 파라메타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학습시켜 놓은 파라메타를 다시 불러오고 싶다. 이러면 요 로드 파라메타스 메서드를 사용을 하겠죠. 요 인수는 이제 그 불러올 파일 이름이고요. 그리고 피클 파일을 불러올 때는 요 로드 명령어를 쓰죠. 그래서 이제 요 그 불러온 그 파라메타들을 요 셀프다 파라메타스에다가 그냥 그대로 덮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인데 이제 이뉴머레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i는 이제 0, 1, 2, 키는 요 세 개를 이제 취할 텐데, 이제 셀프 파라메타스는 지금 요 그 심플 컴포넷을 이루는 그 각 그 층들을 구현해 놓은 인스턴스를 모아 놓은 그 오더드 딕셔너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요 키를 요 세 개를 집어 넣는데 합성곱층, 첫 번째 아파인층, 두 번째 아파인층, 이게 정확하게 그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가 이제 있는 층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집어 넣으면 그 레이어스 다 파일 보시면 그 self.w, self.b가 이제 그 파라미터가 그 할당되는 그 변수 이름이에요. 그 우리 앞에서 봤다시피 이제 그레디언트는 self.dw, self.db에 이제 그 할당이 되고요. 그래서 그 self.w, self.b에다가 그 지금 불러온 파라미터들을 지금 덮어 썼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제 할당을 이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심플 컴포넷 그 클래스를 이제 한 줄 한 줄 이제 다 해석을 해 봤어요. 다음에는 트레인 컴포넷 다파이, 그러니까 요 그 심플 컴포넷을 이제 훈련을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 요 트레이너 클래스를 이제 불러와 가지고 요 가지고 인스턴스 만들어서 이제 훈련을 시킬 거라서 뭐 그렇게 그 코드가 뭐 어렵지는 않아요. 먼저 이제 엠리스트 불러오는데 플랫은 안 시키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합성곱 신경망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니까, 합성곱 신경망은 우리가 그 예전에 공부했던 그 바닐라 신경망과는 다르게 이제 그 플래튼을 안 시키고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20에폭 동안 이제 훈련을 시킬 거고, 이제 방금 전에 본 심플 컴포넷, 이제 지금 그 클래스를 지금 불러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 거예요. 요 이제 그 인수들은 뭐 그냥 그 디폴트 값 그냥 그대로 다 사용을 하네요. 그래서 이 심플 컴포넷 그 클래스 가지고 이 네트워크라는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합성곱 신경망 인스턴스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구현하는 이제 인스턴스가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트레이너 클래스를 이제 그 불러왔잖아요. 요거 가지고 이제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뭐 앞에서도 뭐 이거 사용을 해봤죠. 뭐 이게 코드 해석은 안 해봤지만은 뭐 사용하는 건 간단해요. 먼저 그 훈련시킬 그 뉴럴 네트워크 인스턴스를 여기다 이 자리에 넣고, 그 다음에 훈련용 데이터하고 라벨, 테스트용 데이터하고 라벨, 에폭수, 미니 배치 사이즈, 이제 옵티마이저는 뭐 이 중에서 이제 원하는 거 골라서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아담을 사용을 하네요. 그 다음에 그 러닝 레이트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요거는 몇 번 단위로 이제 그 성능을 이제 측정을 할 건가라는 거고, 그리고 벌보즈는 이제 오른쪽에 이제 뭐 출력을 하라는 얘기죠. 추루를 켜놓으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훈련시킬 뉴럴 네트워크는 방금 전에 이제 심플 컴포넷 클래스 가지고 만든 이제 인스턴스를 이제 훈련을 시킬 거고, 이제 뭐 훈련용 데이터하고 라벨은 요 엠리스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하고 라벨도 엠리스트 데이터고, 그 훈련시킬 에폭수는 20번, 미니 배치 사이즈 100,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사용할 거고요. 러닝 레이트는 0.001, 그리고 그 1000번마다 그 우리가 그 성능을 이제 측정을 이제 할 거예요.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뭐 이게 훈련을 이제 다 시키고 나면 우리가 앞에서 왜 이 클래스에서 이제 학습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요 세이브 파라메타스 요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그 훈련시켜 놓은 그 파라메타들을 이제 저장을 이제 해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인스턴스 닷하고 그 세이브 파라메타스 하면은 지금 훈련을 시켜 놓은 파라메타를 이제 저장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 파라메타스 다 피클에 이제 저장이 되고, 그 폴더 보시면 이미 그 학습을 다 시켜 놓은 그 파라메타가 이제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끝나고 나면 뭐 요걸 이제 출력을 하고, 뭐 그다음에 그래프 그려주고 이런 건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중단을 이제 할게요. 그 폴더 열어 보시면 이제 그 학습이 끝난 그 파라메타가 이제 요 피클 파일로 이제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작년 일반 기말고사 8번, 9번 문제예요. 요 8번 문제는 요 합성곱 신경망에 요 4차원 텐서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 합성곱 신경망을 따라 이제 흘러가면서 이 데이터의 쉐입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추적을 해 보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 9번 문제는 요 간단한 그 필터와 가중치 행렬로 결정되는 이 합성곱 신경망의
요 간단한 데이터를 이제 넣었을 때 그 손실 함수 값을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 보라는 문제예요. 써보면서 이제 풀어보죠. 입력되는 4차원 텐서 데이터의 쉐입은 100바이, 3바이, 50바이, 50이에요. 다시 말해서 데이터 배치 묶음 안에 그 100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채널의 깊이는 3, 여기 RGB 채널을 가지는 이제 칼라 사진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해상도는 이제 50바이 50이란 얘기죠. 이 칼라 사진들이 합성곱층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출력이 되면 이게 데이터의 개수는 이제 그대로고 여기 채널은 이 합성곱층을 지나면서 사라지죠. 이 합성곱층에 요 필터의 채널하고 입력되는 그 데이터의 채널의 개수는 항상 같아야 돼요. 근데 이 합성곱층에서는 이 채널의 통합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이 사라지고 이 채널 자리에 이 필터의 개수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필터 하나가 결국에는 입력되는 그 이미지들에서 이제 그 특징을 찾아내는 그런 그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텐데 그거를 이제 40장을 이제 여기서 이제 쌓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장 한 장의 이제 해상도는 뭐 이걸 이제 공식을 이제 외우지 마시고 그냥 그때그때 이제 유도를 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전체 그 입력되는 이미지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필터예요. 필터가 이렇게 움직일 텐데 결국에 이 출력 해상도를 구하는 문제는 요 윈도우의 개수를 세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요 윈도우 하나하나가 요 픽셀로 바뀔 테니까 먼저 요 맨 오른쪽에 있는 윈도우를 제외하고 나서 이 길이를 이제 구하면 전체 가로 해상도는 50이고 요 윈도우의 가로 길이가 이제 7이니까 50 빼기 7 해서 43이에요. 그리고 지금 스트라이드가 1이니까 한 칸씩 움직이죠. 그러면 이렇게 그 왼쪽 그 일부분의 면만 드러나는 그 윈도우 개수는 43개예요. 그리고 맨 오른쪽 거 하나 더 더해주면 44. 그래서 이 윈도우의 개수가 이제 44개고 결국에는 이 출력 해상도가 44 바이 44란 얘기죠. 이게 렐루층을 지나가게 돼요. 이 렐루층에서 하는 역할은 이 입력되는 그 4차원 텐서 그 포맷 안에 들어있는 그 숫자 하나하나에다가 렐루 함수를 적용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음수면 0으로 죽여버리고 양수면 그대로 살려두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쉐입은 변하질 않아요. 나올 때. 요게 이제 풀링층을 들어가겠죠. 풀링층에서 하는 역할은 이제 해상도를 이제 낮춰준단 말이죠.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는 그대로고, 그리고 이 맥스 풀링은 이렇게 채널별로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채널의 개수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리고 해상도만 바꿔주는 거죠. 지금 입력되는 그 해상도가 44 바이 44인데 여기 지금 패딩이 3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4에다가 여기 그 오른쪽에 3, 왼쪽에 3을 이제 더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50인데 여기 그 풀링 필터의 해상도가 5x5고 스트라이드가 5니까 지금 윈도우가 겹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5x5 윈도우가 픽셀로 하나 줄어드는 거라서 그냥 5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44 더하기 3 더하기 3 한 다음에 그럼 이제 50인데 5로 나눠주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해상도가 10x10이 돼요. 그게 이 아파인층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아파인층에 이제 들어가려면 이 데이터 배치 묶음의 안에 들어있는 요 3차원 텐서 하나하나를 이제 플래튼을 이제 해야지 이제 아파인층에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이 하나를, 그러니까 이 3차원 텐서죠. 40바이 10x10 요거 플래튼을 하면 길이가 이제 4000이 이제 될 텐데, 그게 요 아파인층의 입력 뉴런의 개수고 결국에는 그게 이 아파인층의 가중치 행렬의 행의 개수가 될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아파인층의 가중치 행렬의 쉐입을 구하라고 했죠. 그리고
요 렐루층, 요 은닉층의 뉴런 수가 이제 50개라고 그랬어요. 50개니까 이제 출력층의 뉴런 개수가 50개니까 열의 개수는 이제 50개일 거예요. 요 가중층 열의. 그러면 이게 나갈 때는 이제 데이터 개수는 이제 그대로고, 그리고 요 3차원 텐서 데이터 하나하나를 이제 플래튼을 한 그 4000차원 벡터가 이 아파인층을 지나가게 되면 50차원 그 벡터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0 바이 50 행렬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게 다시 렐루층에 들어가게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렐루층에서는 이 100 바이 50 행렬 안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에다가 렐루 함수를 적용하는 거예요. 음수면 0으로 죽여버리고 양수면 그대로 살려두는 거죠. 그래서 쉐입은 변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파인층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출력층하고 이제 연결이 이제 돼 있죠. 지금 출력층의 뉴런 개수가 10개라고 했으니까 지금 입력 뉴런의 개수는, 그러니까 입력되는 데이터 하나의 그 길이 50이 되고 출력 뉴런 개수는 10이니까 이제 그 열의 개수는 이제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데이터 하나, 이 50개의 길이를 가지는 벡터는 이 아파인층을 지나가게 되면 그 길이가 10인 벡터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 배치 묶음 전체로 생각을 하면 100 바이 10 행렬이 되고, 그게 소프트 맥스 위드 우스 층을 이제 지나가게 되면 요 그 행벡터 하나하나가 먼저 이 소프트 맥스 를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확률 벡터로 바꾼 다음에 이제 라벨하고 같이 이제 그 라벨을 이제 원합 인코딩해서 만든 확률 벡터랑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거리를 재고, 그러면 이 100개의 크로스 엔트로피 값이 나올 텐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평균을 해서 이 손실 함수 값을 만들어 낼 거예요. 다음은 9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런 이제 데이터가 요 합성곱층에 이제 입력이 됐어요. 데이터는 대각이 3, 2, 1, 2, 3, 반대각도 3, 2, 1, 2, 3. 안수 부분은 다 0이에요. 이런 이제 데이터가 이제 합성곱층에 이제 입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 필터로 이제 합성곱을 이제 해야 되는데, 필터는 10, 10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제 이 필터가 이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움직이면 지금 이게 10, 10이니까 결국에는 그 왼쪽에 그 두 숫자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하면 3, 2, 0, 2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합성곱을 하면 3, 2, 0, 2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도 이제 윈도우가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왼쪽 그 두 개의 숫자를 이제 더하는 거예요. 0, 2, 1, 2 이렇게 되는 거죠. 0, 2, 1, 2. 그 다음에 윈도우가 이제 여기 오겠죠. 왼쪽 그 두 개 숫자 더하면 0, 2, 1, 2 이렇게 되죠. 0, 2, 1, 2. 그 다음에 3, 2, 0, 2 3, 2, 0, 2 이렇게 합성곱을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맥스 플링 층을 이제 지나가게 되죠. 맥스 플링을 하게 되는데, 이 맥스 플링의 이제 그 필터의 해상도가 2x2고 스트라이드가 2예요. 그러니까 윈도우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최대값 뽑아내면 3, 스트라이드가 2니까 이렇게 움직이죠. 최대값 뽑아내면 2, 3,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엑스플레인층을 거치게 되면 3, 2, 3, 2가 이제 되고, 그 다음에는 요 아파인층을 이제 지나가게 될 거예요. 아파인층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제 아파인층에 넣으려면 요걸 이제 플래튼을 해야 되죠. 이렇게 3, 2, 3, 2 이렇게 플래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아파인층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아파인층의 웨이트 매트릭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반대각에만 있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안 쓴 부분은 0이에요. 그래서 이걸 곱해보면, 이렇게 보면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렐루층을 이제 지나가게 돼요. 렐루층은 요 벡터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 양수는 그대로 살려두고 음수는 전부 다 0으로 이제 죽이는 거죠. 다음에 다시 요 두 번째 아파인층을 지나가게 돼요. 요 데이터에다가 이 두 번째 아파인층의 웨이트 매트릭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편향은 지금 둘 다 없고요.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오른쪽에 곱해주면 곱해주면 0, 0, 0, 3 로그 3 해서 아파인층 출력값을 이제 구했고, 그 다음에 이 소프트맥스층을 이제 지나가게 돼요. 확률 벡터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익스포넨셜을 취하고 이제 노멀라이즈를 하는 건데, 뭐 이거는 사실 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목적이 손실함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지금 라벨이 0, 0, 0, 1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세 개는 이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앞에 세 개는 그냥 구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스타로 쓰고요. 그다음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것만 이제 구하면 돼요. 이제 소프트맥스에서 하는 게 각각에다 다 익스포넨셜을 취하죠. 맨 오른쪽에다 익스포넨셜을 취하면은 이렇게 될 텐데, 이게 노멀라이즈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각각에다 다 익스포넨셜 취한 거를 다 더한 걸 더해서 나눠줘요. 2의 영승은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3 로그 3. 요거는 3을 이제 위로 올리면, 3을 지수로 올리면 3의 3승이니까 27. 요 2하고 27하고 바꾸면 27.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3 더하기 27, 그러니까 30분의 27이 돼요. 그래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취하고 나면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라벨이 0, 0, 0, 1이니까 뭐 사실 앞에 세 개는 의미가 없고, 마이너스 로그 요 라벨에 해당하는 확률을 이 마이너스 로그 안에다 써주면 되죠. 30분의 27. 요게 손실함수 값이에요. 그 다음에 작년 2반 그 기말고사 문제 풀어볼게요. 7번 문제. 뭐 이거 우리가 앞에서 푼 거랑 비슷한 패턴이에요. 입력되는 4차원 텐서를 이 합성곱 신경망을 따라서 이렇게 그 흘러가면서 이 데이터의 쉐입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추적하는 문제예요. 입력되는 4차원 텐서 데이터의 쉐입은 100바이, 3바이, 60바이, 60이에요. 다시 말해서 배치 묶음 안에 데이터가 이제 100장이 있고, 채널의 깊이는 3, RGB 채널을 가지는 칼라 사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해상도가 60바이 60. 이런 데이터가 합성고층에 입력이 됐어요. 그러면 출력 쉐입은 데이터의 개수는 그대로고, 이 채널은 죽고, 그 채널 자리에 요 필터의 개수 50개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주기고, 해상도를 이제 구해보죠. 요게 이제 입력 그 이미지고, 필터가 움직일 텐데, 결국에는 요 윈도우의 이제 개수를 세는 문제죠. 요 가로 길이는 여기 그 60이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이 윈도우를 제하고 나면 60 빼기 요 그 필터의 가로 해상도가 6이니까 6해서 54가 되고, 스트라이드가 2니까 두 칸씩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 왼쪽 면만 그 드러나는 그 윈도우의 이제 개수를 이제 세려면 54를 이제 2로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거 한 장을 이제 더해주면, 그러면 이게 27이고 더하기 1이니까 28. 그래서 이제 출력 해상도는 28 28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렐로층에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 이 쉐입의 변화는 없어요. 이 원소들의 음수는 0으로 죽이고 양수는 살려두고 쉐입의 변화는 없어요. 이게 맥스 풀링층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나올 때는 데이터의 개수는 변함이 없고, 맥스 풀링층은 채널별로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채널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해상도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 패딩이 1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그 데이터의 해상도 28에다가 오른쪽에 더하기 1, 왼쪽에 더하기 1을 해서 이제 30인데, 지금 풀링 필터의 그 해상도가 3x3고 이제 스트라이드가 이제 3이니까 이제 윈도우가 겹치지를 않고, 요 3x3 그 윈도우가 이제 픽셀 하나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3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30을 3으로 나눠주면 10. 그래서 출력 해상도는 10x10이 되고요. 요게 이 아파인층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아파인층에 이제 들어가려면 요 데이터 배치 묶음에 있는 그 데이터 하나하나, 요 3차원 텐서죠. 그걸 이제 플래튼을 이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세 숫자를 이제 곱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플래튼 했을 때 이 벡터의 이제 길이가 나올 거고, 그게 이 아파인층의 입력 뉴런의 개수고, 그게 곧 그 아파인층의 웨이트 매트릭스의 그 행의 길이가 될 거예요. 여기 그 첫 번째 아파인층의 가중치 행렬의 쉐입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 앞에서 푼 문제처럼. 그리고 은력층의 뉴런 개수가 50개다. 그러니까 요게 그 뉴런의 개수가 50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출력층의 뉴런의 개수가 50개니까 가중치 행렬의 열의 개수도 이제 5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갈 때는 요 3차원 텐서, 그러니까 50x10x10, 요 3차원 텐서를 플래튼해서 5000차원짜리 벡터를 얻고, 그게 아파인층을 지나가게 되면 50차원 벡터로 바뀌게 되고, 데이터 배치 묶음 전체를 보면 100x50 팽렬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렐로층에 들어가게 되고, 역시 쉐입의 변화 없이 원소들 중에서 음수는 0으로 죽이고 양수는 이제 살려두는 거죠. 이게 아파인층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지금 데이터 하나하나가 이제 50차원이니까 그 입력 뉴런의 개수가 50개죠. 그러니까 행의 개수는 50개고, 그리고 지금 출력층에 지금 연결이 돼 있죠. 출력 뉴런의 개수가 10개니까 열의 개수는 10이 돼가지고 웨이트 매트릭스는 50x10 행렬이에요. 이제 요게 나갈 때는 요 데이터 배치 묶음 그 안에 있는 데이터 하나는 이제 50차원 벡터인데, 그게 이제 10차원 벡터로 바뀔 거고, 배치 묶음 전체는 100x10 행렬이 이제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소프트 맥스 위드 로스층을 이제 지나가게 되겠죠. 각 행 벡터에다가 소프트 맥스 변환을 해서 확률 벡터로 바꿔주고, 라벨을 그 인코딩해서 만든 확률 벡터랑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거리를 재서 크로스 엔트로피 값을 구하고, 그 100개의 크로스 엔트로피 값을 평균을 해서 최종 이제 손실 함수 값을 구하는 거죠.
다음은 8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8번 문제는 방금 전에 풀었던 7번 문제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문제예요. 7번 문제에서 생각한 요 합성고급 신경망을 이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이 합성고급층의 필터와 이 두 아파인층에 등장하는 그 두 개의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 허초기 값을 따라서 이제 랜덤하게 이제 그 설정을 이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분포를 이제 따라서 이제 랜덤하게 이제 초기화해야 되느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제 그 코드에서 봤던 것처럼 이 합성곱층에 그 등장하는 필터를 W1으로 표시를 하고 첫 번째 아파인층에 등장하는 웨이트 매트릭스를 W2, 두 번째 아파인층에 등장하는 웨이트 매트릭스를 W3라고 이제 그 표기를 이제 할게요. 그러면 이 W2하고 W3는 이 허초기 값을 따라서 이제 랜덤하게 설정을 할 때 어떤 분포를 따라서 원소들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명백하죠. 그런데 이 W1이 문제예요. 왜냐면 이 W1은 이 4차원 텐서 필터잖아요. 근데 이 합성곱층을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할 때는 이 임투코를 사용을 해서 이 아파인 변환으로 이제 바꿔서 구현을 하잖아요. 그때 그 아파인 변환에 등장하는 웨이트 매트릭스가 요 그 각 필터들을 이제 플래튼해서 이제 각 열에 넣어서 만들어진 그 행렬이죠. 그래서 이 아파인 변환으로 이제 바꿔서 이해를 했을 때 그 입력 뉴런의 개수가 바로 그 웨이트 매트릭스의 이제 행의 개수가 되고 그게 곧 그 필터 하나의 이제 원소들의 이제 개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몇 개냐면 요거죠. 요 세 개의 숫자를 이제 곱한 거예요. 지금 요 예에서는 3하고 6하고 6 세 숫자를 이제 그 곱하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W1은 이제 평균은 0이고 이제 분산은 이 그 필터 안에 들어있는 그 숫자들의 그 개수, 그러니까 채널 곱하기 필터 하이트 곱하기 필터 위드스. 그 다음에 이제 허초기 값이니까 이제 또 분자에 2를 써줘야 되죠. 그러면 3 곱하기 6 곱하기 6 하면은 108, 그리고 2가 있으니까 이제 54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이제 분산이 54분의 1인 그런 그 정규 분포를 따라서 요 필터를 이제 랜덤하게 설정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초기 값을 따라서 요 필터를 이제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W2하고 W3는 쉽죠. 요거는 이제 요 W2는 하고 W3는 이제 입력 뉴런의 개수가 각각 이제 5000하고 50이었어요. 5000하고 50이니까 5000분의 2는 2500분의 1 해서 분산이 2500분의 1 그리고 W3는 50이었죠. 입력 뉴런의 개수가 분의 2 하면은 25분의 1 해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25분의 1인 정규 분포를 따라서 이제 랜덤하게 이제 설정을 하는 게 이게 허초기 값을 따라서 초기화를 이제 하는 거예요. 다음은 9번 문제. 이 9번 문제도 뭐 앞에서 푼 거랑 비슷한 스타일의 이제 문제예요. 이런 간단한 필터와 간단한 웨이트 매트릭스와 간단한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 그 손실함수 값을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 보라는 문제죠. 입력되는 데이터가 이제 이거예요. 대각이 1, 2, 3, 2, 1, 반대각이 또 역시 이제 1, 2, 3, 2, 1. 안 쓴 부분은 다 0. 여기에 대해서 합성곱을 하는데 필터가 여기서 이제 위에가 1이 두 개가 있네요. 1, 1, 0, 0. 그리고 이제 합성곱을 이제 하게 되면 필터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필터가 1, 1, 0, 0이니까 결국 요 윈도우 안에 있는 그 위에 두 숫자를 이제 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0 해서 1, 0, 0, 1. 그리고 필터가 내려오겠죠. 0 더하기 2 해서 2, 2, 2, 2예요. 필터가 또 내려와서
0, 3, 3, 0, 2, 2, 2, 2예요. 그 다음에 맥스 플링층을 이제 지나가게 되죠. 이 맥스 플링층의 그 플링 필터가 이제 2x2고 스트라이드가 이제 그 2니까 요 안에서 이제 최대값 2, 스트라이드가 2죠. 두 칸 이동해서 최대값 2, 최대값 3, 최대값 3.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아파인층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아파인층에 들어가려면 요 데이터를 이제 플래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아파인층의 웨이트 매트릭스가 요 반대각 행렬이죠. 곱해보면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렐루층이에요. 그러면 요 양수값은 그대로 살려두고 음수값은 0으로 이제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아파인층이에요. 두 번째 아파인층의 웨이트 매트릭스를 오른쪽 이제 곱해주면 편향은 지금 양쪽 다 이제 0이었고요. 곱해보면 이렇게 하면 3로그 2, 이렇게 하면 0, 이렇게 하면 2로그 2, 이렇게 하면 0 되죠. 그 다음에 이 소프트맥스 층에서 이걸 이제 확률분포로 바꿔주죠. 여기서도 이제 다 계산할 필요가 없고, 지금 손실함수 값을 구하는 게 목표인데, 라벨이 1, 0, 0, 0이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 확률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익스포넨셜을 이제 취하고, 그리고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야 되죠. 이제 각각의 익스포넨셜 취한 거를 다 더해줘요. 나머지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2에 3 로그 2승. 요거는 3 위로 올라가면 2에 3승 8이고 2하고 8하고 바꿔치기 하면 8이죠. 그리고 2에 2 로그 2 이거는 요 2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 그리고 2하고 4하고 바꾸면 4 해서 요거는 8이고 요거는 8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14. 전체적으로는 요거는 이제 그 7분의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제 취하면 요 그 라벨에 이제 그 해당하는 확률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이제 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손실함수 값을 구했어요.
심플 콤브넷이라는 간단한 합성곱 신경망을 이제 구현을 하고 이제 그 학습을 시켜봤어요. 그리고 이 학습이 끝난 그 파라메타를 이제 피클 파일에 이제 저장을 했어요. 그걸 불러와서 이 엠리스트 테스트 데이터로 이 정확도를 측정을 해보면 이 99%의 정확도가 나와요. 우리가 1학기 때 그 얕은 신경망을 구현을 하고 학습을 시켜봤는데 그때는 정확도가 97%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러율이 3%에서 1%로 이게 3분의 1로 이제 대폭 줄어들게 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컴퓨전 매트릭스라고 그 1학기 때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컴퓨전 매트릭스의 그 i행 J열에 등장하는 숫자는 이제 그 라벨이 i인 이미지를 머신이 보고 나서 J라고 답한 이제 횟수가 이제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라벨이 6인 이미지를 이 심플 콤브넷이 보고 나서 이제 0이라고 답한 횟수는 이 컴퓨전 매트릭스에서 그 6행 0열을 찾아보면 돼요. 0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0행,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 6행, 0열 하면 이제 3번이고, 그 3개의 이제 실제 이미지가 이제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플 콤브넷이 그 틀릴 만한 이제 그 필체죠. 그 다음 예로 이제, 라벨이 4인 이미지를 심플 콤브넷이 보고 나서 이제 그 9라고 답한 횟수는 요 컴퓨전 매트릭스에서 그 4행, 그 9열을 이제 찾아보면 돼요. 0행, 1행, 2행, 3행, 4행, 4행, 9열이면 맨 오른쪽이니까 이제 2번이고, 그 실제 이미지가 이제, 요거예요. 특히 요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이제 보시면, 저라도 요거 보고 나면 그 9라고 이제 답을 할 것 같아요. 요 심플 컴포넷의 이 컴퓨전 매트릭스 이제 대각선 파트를 보시면 숫자들이 뭐, 그 다른 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크죠. 사실 이게 이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이 충분히 잘 돼 있으면 이 컴퓨전 매트릭스의 그 대각선에 이제 큰 숫자가 나타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대각선이라는 게 이제 i행 i열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라벨이 i인 이미지를 이 머신이 보고 나서 i라고 답한 횟수죠. 그러니까 맞추는 횟수예요. 그래서 이 대각선에 있는 숫자 다 더하면 이 머신이 그 맞춘 횟수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도는 이제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제 분모에다가는 요 횡렬에 그 등장한 숫자를 다 더하고 그게 이제 테스트 데이터의 이제 그 총 숫자가 되는 거고 분자에다가는 이 대각선에 등장하는 숫자를 다 더해서 이제 써주면 돼요. 이 대각선에 등장한 숫자 다 더하면 그게 이제 맞춘 횟수니까요. 그리고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요 컴퓨전 매트릭스하고 요 틀린 이미지는 사실 이 심플 콤브넷을 이제 학습을 시킬 때마다 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이 그 필터하고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랜덤하게 이제 설정을 이제 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이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산에서 출발 지점을 랜덤하게 출발을 해서 이제 그 출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상어법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뭐 충분히 많이 내려가면 그러면 이 크로스 엔트로피 값이 이제 작아질 테고 그 얘기는 이제 그 내려간 지점에서의 웨이트 매트릭스와 그리고 필터에 대해서는 이 그 머신의 성능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출발 지점을 이제 랜덤하게 다른 두 지점에서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시에 이제 출발을 해서 충분히 이제 많이 내려가고 나면 그러면 필터하고 웨이트 매트릭스가 서로 달라요. 물론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 값은 낮기 때문에 성능은 좋죠. 그렇지만은 실제 이 웨이트 매트릭스하고 필터는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컴퓨전 매트릭스하고 요 틀린 착각한 이미지들이 살짝씩 이게 다르게 이제 나타날 수가 이제 있어요. 코드 볼게요. 컴퓨전 매트릭스 답하이 요거는 그 우리가 그 1학기 때 이제 본 코드예요. 그 얕은 신경망에 대해서 이 컴퓨전 매트릭스 구하고 정확도 구하고 97%였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라벨이 그 0인 이미지를 보고 나서 이 얕은 신경망이 이제 6이라고 이제 그 답한 거예요. 이게 전부 이제 4번 있죠. 그 여기 보시면 그 0행 6열 0, 1, 2, 3, 4, 5, 6, 4번이고 그 실제 이미지가 이제 그 요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라벨이 6인 이미지를 얕은 신경망이 보고 나서 이제 0이라고 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6행 0열 보시면 0, 1, 2, 3, 4, 5, 6 4번이고 그게 이제 요게 되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본 거고 그리고 요
그 CNN 컨퓨전 매트릭스 답하이. 요건 이제 추가 코드인데, 이거는 이제 그 심플 컴포넷에 대해서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를 이제 구하는 코드예요. 뭐, 우리가 1학기 때 본 그 컨퓨전 매트릭스 답하이하고 코드는 뭐 거의 그 동일해요. 그냥 앞부분만 이제 살짝 다른데, 여기 보시면 이 심플 컴포넷 이제 요 클래스 가지고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인스턴스 닷하고서는 메서드를 이제 로드 파라메타스를 쓰죠. 이 심플 컴포넷 이제 클래스 보시면 그 로드 파라메타스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 로드 파라메타스라는 메서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그 필크 파일을 이제 불러와 가지고 거기 안에 저장된 파라메타들, 그러니까 이 뭐 필터와 뭐 웨이트 매트릭스와 편향을 요 인스턴스의 그 셀프다 파라메타스에다 이제 덮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그 필터하고 웨이트 매트릭스가 랜덤하게 설정된 거고 편향은 이제 다 제로 벡터일 텐데 여기까지 실행이 되고 나면 이제 그 학습이 이미 잘 이루어진 필터와 웨이트 매트릭스와 편향을 이제 여기다가 덮어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컨비전 매트릭스 구하고 뭐 등등 해서 뭐 그 앞에 코드랑 이제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심플 컴포넷의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고 정확도 이제 99%예요. 한번 두 개를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라벨이 0인 거는 지금 없잖아요. 그게 왜냐면 그 영행 6열을 보시면 0, 1, 2, 3, 4, 5, 6 0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얕은 신경망의 경우에는 그 라벨이 0인 이미지를 보고 6이라고 답한 게 이게 총 4번이고 그게 실제 이미지인데 심플 컴포넷 같은 경우에는 0이란 이미지를 보고 나서 6이라고 답한 횟수가 한 번도 이제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라벨이 6인 경우는 여전히 지금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6행 0열을 보시면 0, 1, 2, 3, 4, 5, 6 이제 3번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 보시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얕은 신경망이 그 라벨이 6인 요 그 이미지를 보고 나서 이제 0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총 4번이 있었고 심플 컴포넷은 총 이제 3번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요거는 겹치네요. 요건 겹치죠? 요건 겹쳐. 요것도 겹쳐요. 요것도 겹치고 그리고 지금 요거는 그 얕은 신경망이 이제 요걸 보고 나서 0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심플 컴포넷은 요걸 보고 나서 0이라고 이제 대답을 이제 그 안 한 거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추가가 된 거예요. 새로 추가가 이제 된 건데 여기다 이제 해석을 해보죠. 이제 해석을 해보면 요거는 이제 그 심플 컴포넷이 요걸 보고 나서 6이라고 대답을 안 했어요. 성능이 이제 향상됐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전히 이제 틀린 건데 이제 이거 보시면 이 6에 보면 동그라미 바로 위에 그 획이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획이 이게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새로 틀린 것도 보면 획이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그냥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걸 보고 나서 뭐 0이라고 대답할 만 하겠다 이제 그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시면 이것도 이제 획이 짧긴 한데 그래도 그 요거나 요거에 비하면 획이 이제 길잖아요. 그래서 이 얕은 신경망의 경우에는 이걸 보고 나서 이제 0이라고 대답을 했지만 이게 획이 그나마 더 길기 때문에 그 심플 컴포넷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고 나서 이제 그 0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전히 틀렸는데 이거는 사실 이게 머신의 잘못이 아니죠. 이거는 사람의 잘못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이제 해 보면 이게 그 얕은 신경망에 비해서 그 심플 컴포넷이라는 합성곱 신경망이 훨씬 더 이제 사람에 이게 가까워졌다라고 이제 해석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합성곱 신경망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라벨이 0인 그 엠리스 데이터 한 장을 우리가 이제 구현하고 이제 학습을 시켜 놓은 그 심플 컴포넷에 이제 입력을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이 합성곱층을 이제 통과를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이 흑백 이미지니까 이제 채널의 깊이가 1인데 이 합성곱층을 이제 통과하게 되면 이 채널의 깊이가 그 필터의 개수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구현한 심플 컴포넷은 이제 필터를 30장을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그 얘기는
들어갈 때는 이제 채널의 깊이가 1이지만 이 합성 곱층을 나올 때는 그 30장의 이제 단색 이미지를 이제 쌓아놓은 그 채널의 깊이가 30인 그 3차원 텐서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라벨이 그 0인 그 이미지를 데이터 한 장을 심플 컴포셋에 이렇게 넣으면 맨 처음에 이제 합성 곱층을 이제 통과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들어갈 때는 이제 채널의 깊이가 1이지만 이 합성 곱층을 나올 때는 이제 그 채널의 깊이가 30이기 때문에 이런 그 30장의 그 단색 이미지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 3차원 텐서로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의미를 이제 부여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칼라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채널의 개수가 이제 RGB 이제 그 3이잖아요. 그래서 그 각 채널의 그 색깔에 해당하는 그 이미지 정보를 이제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 이미지, 녹색 이미지, 파란색 이미지, 그 세 장의 이미지를 이제 합쳐 놓으면 그러면 이제 그 컬러풀한 그 칼라 사진이 이제 나오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그 필터가 이제 30개가 있기 때문에 그 입력되는 그 에미스트 이미지에서 그 서로 다른 그 30가지의 로컬한 특징을 각 필터들이 이제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낸 그 단색의 그 이미지를 이렇게 쭉 쌓아놓은 거예요. 그 30장을. 그게 이제 요거가 되는 거죠. 이 3차원 텐서가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그 라벨을 이제 바꿔서 이제 그 출력을 이제 해본 거예요. 코드 볼게요. 추가 코드인데, 이 apply filter to mlist예요. 맨 처음에 하는 거는 요 심플 컴포넷 클래스 가지고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파라메타를 이제 학습을 시켜 놓고 나서 요 parameters.pickl에 이제 저장을 해놨는데, 요 load parameters 메서드를 써서 이걸 이제 불러와서 그 학습이 끝난 그 파라메타들을 요 그 network.parameters에 이제 덮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MNIST 그 훈련용 데이터의 그 0번째 이미지죠. 그게 이제 요건데, 바로 이미지 쇼를 이제 쓰면 이제 에러가 나고요. 왜냐면 이게 그 실질적으로는 그 행렬이지만 그 흑백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3차원 텐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깥쪽에 그 브래킷이 그냥 하나 더 있어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요 브래킷 0을 해줘야지 양쪽에 브래킷이 날아가서 이제 행렬로 이제 바뀌게 돼서 이제 에러가 안 나와요. 이렇게 해주면 요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 심플 컴포넷 인스턴스에다 이제 넣을 건데, 그냥 바로 넣으면 또 에러 나죠. 요거는 또 4차원 텐서가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3차원 텐서를 뭐 그 형식적으로는 아마 4차원 텐서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리쉐이프 해주기를 1by 이제 요거는 1by 28by 28 이렇게 4차원 텐서로 바꿔준 다음에 넣게 되는 거죠. 요 network.layers는 요 그 심플 컴포넷 그 코드 보시면 그 self.layers가 이제 그 각 층을 구현하는 인스턴스들을 모아놓은 그 오더드 딕셔너리거든요. 거기다가 키를 컴보1을 집어넣으면 이 합성 곱층을 구현하는 그 인스턴스가 이제 밸류가 이제 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성 곱층을 구현한 그 인스턴스의 그 포워드 메서드를 요 이미지에다 이제 적용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웃이 나올 텐데, 이게 바로 이 그 합성 곱층을 이제 통과를 해서 나온 그 결과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 지금 한 장을 이제 넣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내용상으로는 3차원 텐서지만 지금 이게 형식적으로는 이제 4차원 텐서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그 테이블로 이제 모아서 이제 보여주라는 거죠. 6x5 요 그 바둑판을 만들고 여기다 순차적으로 이제 채워 넣는 건데, 요거는 지금 그 포멀리 4차원 텐서잖아요. 그 데이터 지금 한 장을 넣은 거니까 이렇게 그 브래킷 0 하면은 이 양쪽에 이제 브래킷을 떼줘서 이제 실질적인 3차원 텐서로 바꿔주는 거죠. 요거는 진짜 3차원 텐서죠. 내용적으로도. 왜냐면 채널의 깊이가 이제 30이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i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 i가 이제 0, 1, 2, 3, 4에서 29까지 갈 텐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집어넣으면 그 각 채널에 해당하는 그 이미지들을 이제 뽑아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이미지 쇼로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바꿔보면 이제 그 다음 훈련용 데이터 0이라는 이미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0장의 필터들이 이제 요걸 보고 나서 서로 다른 로컬한 그 특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으로 뭐냐면 이걸 30장을 쭉 쌓아놓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쭉 쌓아놓은 이 3차원 텐서를 이제 출력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훈련용 데이터는 요거고, 뭐, 그 다음 요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비주얼라이즈 필터 다파이. 요거는 이제 교재에 있는 코드예요. 실행을 해보면, 이미지가 두 개가 나오는데, 요 위에 있는 거는 지금 이 심플 컴포넷 클래스 가지고 이제 그 인스턴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필터랑 뭐 웨이트 매트릭스를 랜덤하게 이제 설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다 페라메타스 이게 지금 그 학습해야 할 페라메타를 그 모아놓은 이게 그 딕셔너리인데 이제 키를 W1을 집어넣으면 이제 밸류가 그 합성 곱층의 그 필터가 이제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그냥 그 클래스 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들었으니까 그냥 랜덤하게 초기화를 한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랜덤한 필터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이게 그 입력된 이미지에서 뭐 중요한 로컬한 특징을 전혀 찾아내지를 못해요. 뭐 정답률이 뭐 10% 정도 나오겠죠. 근데 이 밑에 있는 요거는 지금 페라메타스 피클 파일을 이제 불러 왔단 말이에요. 로드 그 페라메타스 메서드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학습이 이미 잘 된 거죠.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이제 필터를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필터를 보여주면 요거는 입력되는 그 이미지들의 로컬한 특징들을 굉장히 잘 찾아내요. 어느 정도 잘 찾냐면 위에 거는 10%지만 정확도가, 요거는 정확도가 무려 99%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그 필터 이렇게 보시면 별로 이게 왜 그 로컬한 특징을 잘 찾아내지 뭐 쉽죠. 그래서 그 인공신경망을 그 블랙박스에 이제 비유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결과들을 내긴 하는데 그 놀라운 결과를 내기까지 그 내부의 프로세스를 아직 사람들이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이제 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그 이해할 수 있는 몇몇 가지 이제 그 테크닉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테크닉을 써서 이제 요 필터를 이제 좀 사람이 보고 그럴듯하다라는 형태로 한번 시각화를 이제 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구현하고 학습시킨 그 심플 컴포넷에서는 이제 그 30장의 필터가 있는데 그 30장의 필터 중에서 먼저 하나를 이거 선택을 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 비주얼라이즈 해서 보고 싶은, 그러니까 이해 가능하게끔 비주얼라이즈 해서 보고 싶은 필터를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할 건데 그 변수는 요 심플 컴포넷에 입력되는 그 이미지 한 장이에요. 이미지 한 장. 그래서 이렇게 1 1 28 28 뭐 본질적으로는 그냥 행렬이죠. 그리고 이 합성 곱층을 이제 처음에 통과를 할 텐데 여기서 그 필터를 그 30장을 다 사용을 안 하고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그 필터, 그 선택한 필터만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출력되는 게 뭐 채널이 그대로 1이 되겠죠. 왜냐면 필터 개수가 지금 한 장만 사용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렐루층 통과하게 되고 심플 콤포넷 같은 경우에 이제 맥스플링층을 통과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 렐루층을 이제 그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4차원 텐서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필터를 한 장만 사용을 해서 지금 채널의 깊이가 1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행렬이죠. 요 행렬의 모든 픽셀을 이제 그 평균을 한 거를 이제 함수 값으로 이제 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이해 가능하게끔 시각화를 하고 싶은 그런 필터를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그 필터 가지고 함수를 만들어요. 함수가 그 변수는 심플 컴포넷에 입력되는 데이터 한 장이고 함수 값은 합성 곱층, 그러니까 필터는 한 장만 사용한, 그리고 렐루층, 그 다음에 통과한 그 이미지 행렬의 모든 픽셀을 평균한 그걸 이제 함수 값으로 가지는 그런 함수를 이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 함수에 대해서 이제 그 경사 상승법을 이제 그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경사 상승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는 경사 하강법을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사 하강법은 그 최소점이 관심이 있을 때 쓰는 방법이죠. 그 수학적으로는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 함수 값이 가장 빠르게 감소한다. 이제 그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랜덤하게 이제 시작을 해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계속 이 점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가면 이제 최소점에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적용하는 게 경사 하강법인데 경사 상승법은 반대로 최대점에 관심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최대점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제 그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 함수 값이 가장 빨리 그 증가한다는 사실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똑같이 이제 랜덤하게 그 시작점은 선택을 하는데 이 점을 업데이트할 때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이 아니라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점에서 또 그레디언트 구해서 또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업데이트하고 또 그레디언트 구해가지고 그 점에서 또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또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면 이 최대점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게 이제 경사 상승법이에요. 그래서 요 함수에 대해서 이제 경사 상승법을 적용을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 입력하는 이미지는 이제 그 랜덤하게 이제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해요.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려면 이제 역전파를 해야 되는데 이 합성 곱층의 역전파하고 렐루층의 역전파는 뭐 수학적으로도 이해를 하고 있고 구현도 이미 다 돼 있어요. 결국에는 요것만 하면 되죠. 그 모든 픽셀을 이제 평균하는 함수의 이제 그 그레디언트가 뭐냐? 요거는 수학적으로 뭐 사실 앞에 거에 비해서 훨씬 쉬워요.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입력되는 게 이게 2x2 행렬이 이제 들어오고는 예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모든 픽셀을 이제 평균을 한다는 얘기는 다 더해서 요 개수 4로 나눠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요 그레디언트 구해 보면 그레디언트는 항상 이게 입력되는 그 변수하고 쉐입이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2x2 행렬인데 요 자리에는 요 x11으로 이 함수값을 편미분한 게 들어오죠. 그러면 요 오른쪽 3개는 날아가고 x11으로 편미분하면 4분의 1이 나올 거고 그리고 요 자리에는 x12로 이 함수값을 편미분한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x12로 편미분하면 왼쪽 하나하고 오른쪽 2개는 변수는 날아가고 그러면 편미분하면 역시 4분의 1. 나머지도 다 뭐 마찬가지 이유로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균하는 거, 그러니까 행렬이 들어왔을 때 그걸 이제 평균하는 함수의 그레디언트는 이제 그 역시 이제 입력되는 그 행렬하고 쉐입이 동일하는데 그 안에 있는 값들이 다 뭐가 되냐면은 그 항들의 개수의 그 역수가 되는 거예요. 모두 동일한 그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예에서는 그 입력되는 게 지금 해상도가 24 by 24니까 이제 그레디언트가 그러니까 뭐 내용상으로는 이제 행렬이지만 요 형식상으로는 요 포맷을 따르겠죠. 4차원 텐서. 그러니까 1 by 1 by 24 by 24 그 4차원 텐서에다가 이제 그 숫자들을 이제 채워 넣는데 그 숫자가 뭐냐면은 요 24 곱하기 24의 역수를 다 동일하게 다 채워 넣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하고 뭐 렐루층 역전파하고 합성곱층 역전파하고 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이제 처음에 우리가 랜덤하게 생성한 이미지에서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우리가 경사 상승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이 아니라 그레디언트 방향이에요.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픽셀들을 업데이트를 해요. 업데이트하고 나서 또 그 지점에서 또 그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또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또 업데이트를 해요.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요. 그렇게 해서 찾은 이미지가 이제 지금 각 필터에 대해서 그렇게 찾은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요. 요거 보면은 아까에 비해서 어때요? 뭐 훨씬 더 이제 그럴듯해 보이죠? 훨씬 더 이제 그럴듯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제 그 해석을 이제 하자면 이 값을 이제 최대화하는 거잖아요. 최대화하는 거에 이제 가까운 그런 입력된 이미지가 뭘까라는 거니까 그게 곧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그 이해 가능하게끔 시각하고 싶은 필터를 하나 선택을 했잖아요. 거기에 뭐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그 이미지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나와요. 코드를 이제 보시면 추가 코드인데 understand 필터 다 파이예요. 앞에서 똑같이 심플 컴포넷 가지고 인스턴스 만들고 그 학습시켜 놓은 그 파라메타 저장해 놓은 피클 파일 이제 불러와서 로드 파라메타스 메서드 써서 요 네트워크 파라메타스 덮어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사 상승법을 적용을 하려면 맨 처음에 그 랜덤하게 출발을 하거든요. 이게 그 입력하는 그 데이터의 이제 쉐입인데 이렇게 랜덤하게 생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랜덤하고 이제 n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0과 1 사이 이제 균등 분포를 따라서 그 이미지를 이제 랜덤하게 생성을 이제 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요 반복문을 써서 요 테이블 안에다 이제 채워 나갈 건데 처음에 요 네트워크 파라메타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저장이 돼 있잖아요. 학습을 시켜놓은 파라메타들이 딕셔너리인데 여기다 이제 키를 W1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제 그 합성 곱층의
그 필터가 나와요. 학습이 끝난 그 필터가 나오는데 여기다 i에다 뭐 차곡차곡 이제 집어넣으면 그 i번째 그 이제 필터가 이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 i번째 이제 필터를 이제 W로 놓고 편향은 그냥 간단하게 0으로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이 컨볼루션 클래스 이제 불러왔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려면 역시 이제 4차원 텐서로 리쉐입을 이제 해줘야 돼요. 이렇게 4차원 텐서로 리쉐입을 해준 다음에 이 컨볼루션 클래스 가지고 이제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어요. 이게 요거죠. 맨 처음에 하는 이 합성 곱층, 요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필터는 지금 한 개만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필터는 요 i번째 필터 이 하나만 뽑아내서 그걸 다시 4차원 텐서로 형식적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걸 사용을 해서 이 합성 곱층의 인스턴스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렐루 클래스도 이제 불러왔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인스턴스를 이제 만드는 거죠. 요거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이미지, 요거는 이제 카피 메서드를 써서 이제 복사본을 이제 그 만드는 거죠. 이거 지금 다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복사본을 만들어서 이제 필터 이미지라고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사 상승법을 이제 그 5000번을 이제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컨볼루션 레이어, 요거는 이 합성곱층 이제 인스턴스였잖아요. 우리가 그 시각화하고 싶은 그 필터 한 장만 사용한 그 인스턴스 가지고 요 포워드 메서드를 입사한 요 필터 이미지에다가 적용을 해서 이제 순전파를 해요. 그리고 렐루층에서도 그 순전파를 이제 하는 거죠. 여기서 순전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순전파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싶은데 이 그레디언트를 구하려면 역전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역전파를 할 때 필요한 많은 정보들이 사실 순전파 할 때 구해져요. 그래서 순전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역전파를 해야 그 역전파를 할 때 이제 필요한 정보를 그 순전파 할 때 이제 그 구해 놓는 거죠. 이제 역전파를 이제 하는데 이제 그 D 아웃은 1, 그러니까 1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1로부터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픽셀의 평균, 요거에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이제 곱해 줘야 되는데 그 그레디언트가 이제 1에다 이제 곱해 주는 거죠. 뭐 곱하나 마나인데 1이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웃이 지금 요거잖아요. 그 렐루층 통과한 그 아웃이 그러니까 지금 요게 지금 아웃인데 요게 아웃인데 아웃과 이제 쉐입은 동일하고 그리고 항들은 지금 넘파이 원스에다가 요걸 곱해 줬으니까 항들이 지금 다 요거란 얘기거든요. 지금 아웃의 사이즈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이즈니까 요거에 이제 픽셀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역수가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이제 밑으로 흘려 보내고 렐루층에서 그걸 받아서 역전파를 해주고 또 합성곱층에서 그걸 받아서 또 역전파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1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1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밑으로 그 쉐입이 요 4차원 텐서하고 동일하고 이제 그 항들은 다 이제 그 24 곱하기 24분의 1이 되는 거죠. 렐루층 역전파 해주고 합성곱층 역전파 해줘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했어요.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한 다음에 이 필터 이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경사 상승법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경사 하강법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빼기가 오잖아요. 빼기하고 이제 뭐 러닝 레이트인데 우리는 경사 상승법, 그러니까 최대점이 이제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를 해줬어요. 러닝 레이트는 이제 그냥 1로 잡아줬고요. 그렇게 해서 이 필터 이미지를 이제 그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거죠. 5,000걸음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 값이 이제 최대를 만들어내는 그 지점에 굉장히 가까이 갈 거라고 이제 기대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미지가 바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선택한 필터, 그러니까 i번째 필터에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이제 이미지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필터 이미지를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또 그 형식적으로 4차원 텐서거든요. 그래서 요걸 2번 해주면 이제 그 실질적인 내용물이 이거 행렬로 바뀌어요. 그래야지 이제 이미지 쇼를 했을 때 이제 에러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요 필터, 그러니까 요렇게 해놓으면은 뭐 전혀 이제 사람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요 테크닉을 써서 그래도 이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그런 그 필터의 이제 시각화를 이제 얻어냈어요.